자, 이어서 11번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에 100년 전쟁이 끝난 후를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지금 시기가 조금 다시 우리 방금 직전에 했던 문제보다 조금 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장원의 해체 이후에 이제 각지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그 도시를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또는 그 도시보다 이제 뭔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제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했었어요. 자, 100년 전쟁, 우리 영국과 프랑스가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전쟁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100년 전쟁에서 패배했던 영국 내부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장미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흑장미 가문과 적장미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왕조가 가문이 탄생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예요. 랭카스터가의 헨리, 그 다음에 요크가의 리처드 3세, 요 사람들이, 즉 랭카스터가와 요크가가 대결한 바로 장미 전쟁이었다. 자, 근데 랭카스터가가 요크가를 이제 타도하고 그 집 딸과 혼인해서 새로운 튜더 왕조를 열었는데 그 열은 게 이제 그 헨리 7세고, 아까 영국 국교를 만든 게 이 헨리 7세 아들 헨리 8세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을 하면서 이들의 양쪽 편에 섰던 많은 귀족들이 몰락하고 그럼으로써 각지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귀족들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차지하게 된 왕 또는 중심된 세력들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거 아마 쉽게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1번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장원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었고, 종교개혁은 좀 나중 얘기이며 교회가 왕권을 압도했다는 것도 좀 여기서 맞지가 않죠. 영주와 기사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은 봉건제 하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자, 이제 중국사로 가겠습니다. 자, 10세기에서 12세기 중국에서 다원적 국제질서가 나타났던 시기를 얘기해라 라고 했어요. 여기 11세기에서 13세기 전반까지는 북방민족이 해서 북방민족 대표적인 거란, 그 다음에 탕구투족의 서하,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금, 이렇게 세 나라를 한번 봤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가장 먼저는 거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런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자신만의 고유 문자를 제정하고 고유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마치 중원의 왕조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 거란 얘기 나왔고 여기 서하 얘기 나왔고요. 금나라 얘기 나왔고요. 그쵸? 근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시기적으로 칭기스칸이 이제 1200 한 50년쯤, 그러니까 13세기 중반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4개의 울루스, 우리 차가타이 한국, 일한국 기억나시죠? 그런 한국으로 나뉘었다라는 거는 이 다원적 국제 질서를 몽골이라는 제국이 이미 제패한 다음에, 그래서 다원적 국제 질서가 없어진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송나라로 가볼게요.
자, 송나라의 건국과 변천했는데요. 우리 송나라 문치주의 정책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해보자 했더니 가장 먼저 국방력이 약화됐어. 여기에서 이 문치주의 정책 때문에 황제권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국방력이 약화됐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 이 황제권이 강화된데 과거제를 개혁하고 재산권을 축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 절도사들의 권한을 빼앗고 문신만을 우대했다는 것이 문치주의 얘기 설명이니까 이거 해당될 거고요. 또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됐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조광윤이었거든요.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주관했다. 그걸 우리 전시라고 했고 우리 그 그림 설명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건 다 맞는데 자, 국방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주변에 북방 민족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했고 싸워서 이기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 자꾸만 이 세패, 물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고 약화되었죠. 그래서 이 말이 틀렸어요. 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자, 넘어가서 14번. 다음 발명품들이 등장한 시기의 경제와 문화라고 했는데요. 화약과 나침반은 송나라의 대표적인 발명품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건 뭐 볼 것도 없는데 우리 송나라의 경제와 여기 지금 문제에서 경제와 문화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과서 양쪽 페이지에서 경제와 이렇게 문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볼게요. 자,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농업 생산력, 수공업, 발달, 그쵸? 상업이 발달, 화폐 경제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한 해상무역이 발달했다. 왜? 이런 나침반, 조선술, 항해술 이런 거 여기 나침반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박사 설치 등등등 해서 이렇게 내용 봤었어요. 자, 모내기법이 보편화해 농업 생산이 증가하였다.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또 문화로 가서 볼게요. 자, 유교적 교양을 갖춘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대부들이 공부하는 유학, 이 시기에는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학문이 나왔다. 자, 성리학이 뭔지는 선생님 너무 여러 번 강조를 했다. 기억나시죠? 자, 서민 문화가 생겼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됐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전 시대보다는 좀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많은 발명품들이 나왔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주휘에 의한 성리학,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맞고요. 사대부가 사회 지배층 맞죠? 근데 교초라는 건 아니었어요. 자, 우리 세계 최초의 지폐 이름이 뭐였어요? 송나라 하면은 교자라고 했죠? 교초는 어느 나라 거야? 원나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오답을 선생님이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거 틀린 사람 누가 있을려나 모르겠네. 자, 15번을 가볼게요. 몽골 제국 문제가 선생님 한 문제 정도 냈다고 그랬었어요. 자, 중요한 게 좀 많지만 나머지는 우리 수행평가에서 보고요. 동서교류 확대에 좀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역참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역참 뭔데? 중앙과 지방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한 제도였대. 그리고 교통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패자를 가진 사절, 군인 여행자들에게 상인들에게 숙식과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대. 아마 이 마지막 문장 읽어보시고 바로 역참제라고 표시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 있죠? 요런 내용들은, 요런 내용들 중요해요. 이거 수행평가에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가황제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홍무제 중요하다고 별표도 하고 넘버링도 되게 여러 개 했었어요. 자, 농민 반란군을 읽던 홍건적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명나라를 건국했고요. 유목민족 몰아내고 황족 왕조의 부활에 집중을 했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사람이 한 일 1번
2번 막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자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다. 땡!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우선 그의 아들 영락제가 한 거예요. 왜? 명나라는 건국하면서 수도를 어디로 했어요? 바로 난징에다 했어요. 남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난징에다 했어요. 난징에 있다가 다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게 영락제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홍무제가 한 일이 아니니까 우선 1번부터입니다. 아마 아니 어떻게 이걸 6점이야 라고 또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2번 유교를 반포했다. 네.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갑제를 만들어 향촌사회를 다스렸다. 이갑제를 바탕으로 향촌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향촌사회를 다스렸다. 같은 말로 보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요거는 지워야 되겠다. 헷갈릴 테니까. 자, 유교 반포, 이갑제. 자, 토지대장, 조세대장.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재상제를 폐지하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켰다. 다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교과서를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셔야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술술술술 익히고 이거 아닌데? 맞는데?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6번에 1번. 자, 17번. 지도에 표시된 항해가 명나라에 끼친 영향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많이 가려버렸는데요. 이건 정화의 대원정이었습니다. 자, 표시된 항해 막 아프리카까지 갔었어요. 그쵸? 자,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도달했다라는 게 지도에 나와 있어서 좀 가렸어요. 자, 이것이 명나라에 끼친 영향이 뭐냐? 자, 이 영락제는 이제 여기 보면은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30여 개에 이르는 국가가 명나라에 조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맞죠? 그리고 니은 맞죠? 명나라 중심 여러 나라 조공 관계. 조공 책봉 관계라 하는 것은 홍무제의 이래로 시행된 명나라의 외교 질서잖아요. 자, 그래서 조공 관계. 그다음에 이자성이 농민군 베이징. 이거 청나라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군사비 지출 증가 재정난에 빠졌다. 이건 송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이것도 쉽게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8번. 청나라가 추진한 정책들을 한족에 대한 회유책과 강압책으로 바르게 나누어 묶은 것은 했어요. 선생님 이거 별표다 해가지고 우리 그때 시간이 조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약간 국어 문제랑 비슷해. 왜? 강요하였다, 함께 등용하였다, 탄압하였다, 포섭하였다. 이런 내용만 봐도 강요한 거는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닌가? 탄압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내용을 혹시 잘 모른다면 이렇게라도 추측을 해보실 수 있다. 자, 만주족의 풍습을 강요했다. 이것은 만주족을 오랑캐 취급하는 한족들에게는 대단한 굴욕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려면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강압책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한족의 중화사상과 청왕조에 대한 비판. 중화사상을 이야기한, 그러니까 화이론을 이야기한 성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청나라 왕조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은 죽였다, 탄압하였다. 그래서 가다가 강압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교육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그걸 공부한 사람들을 고위 관료로 채용하고 또 고위 관직에 만주족만을 등용시키는 차별 정책이 아니라 한족도 함께 등용시켰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지배를 위해서 한족들을 회유하고 포섭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교과서에 여기 보면은 소수의 만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경책을 세워야만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 나왔었어요. 자세한 거는 교과서 밑에 우리 답 썼던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가나에 해당하는 학문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가나 정부의 사상 통제로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했잖아요. 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게 뭐였어요? 고증학, 증명하고 점검하고 여기에 힘을 쏟는다라고 했어요. 자, 지행합일, 그쵸? 인간평등, 서민에게 지지,
왜 비판했어요? 너네는 형식에 치우쳐져 있어. 너무 관념 속에만 있어. 이렇게 비판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양명학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명나라 정로의 공통점을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를 낼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게 확대를 하니까 아이고 이게 조금 칸이 안 맞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국 주체를 봤었을 때 명나라 건국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홍건적이었어요. 홍건적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는 한족이었기 때문에 한족의 나라를 만들겠다. 한족의 전통을 부활하겠다. 한족 중심의 왕조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만주족. 여진족이라고도 하고 그중에서 만주족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수도는 어디였냐? 우리 그 전에 나라 원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이 아니라 남경, 난징, 한자로 하면은 남경, 여기다가 했다가 나중에 베이징으로 올라오죠. 근데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에 쭉 이어서 똑같이 베이징을 수도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서양 문물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쵸? 마테오리치라든지 외국 선교사 등을 통해서 서양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여기도 똑같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세금 제도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1조 편법이라고 해가지고 은으로 세금을 내긴 낼 건데 그거를 이제 세금 항목을 하나로 좀 줄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지정은제라고 해서 정세 하나만을 낼 건데 그거를 모두 은으로 내라 세금 이름에 은자가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1조 편법이나 지정은제나 모두 세금은 은으로 납부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회 중심 세력 명나라에서는 누구였어요? 신사였어요. 그쵸? 사대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청나라 때도 이 신사들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가 좀 옮겨지긴 했지만 베이징이었다는 것 같은 거고요. 서양 문물 전개도 명나라 중기 이후에 계속 들어왔으니까 맞고요. 세금을 은으로 납부한 것도 맞고 신사층이 사회 주도 세력이었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건국 출신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21번. 가식에 일어난 일로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외워라? 무사 정권의 이제 수립 과정을 외워라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처음에는 무슨 막부가 있었습니까? 가마쿠라 막부가 있었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무로마치 막부다 이렇게 두 번째를 외워라. 그 다음에 전국시대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따 치고 에도 막부다. 에도 시대라고 이렇게 에도 막부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지울까? 자, 에도 시대라고 하지 말고 에도 막부라고 해볼게요. 에도 막부다.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요거 1, 2, 3, 4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해이안 시대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해이안 시대 1번, 2번으로 들어갈 게 가마쿠라 막부죠. 그쵸?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3번. 그 다음에 에도 막부 4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는 이 순서를 기억해라 라고 했었고, 그쵸? 이 순서를 기억해라 했었고, 또 하나는 이 에도 막부의 특징을 기억해라.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듣고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킹고타이 제도가 에도 막부 거라는 걸 알고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에도 막부라는 걸 알고 또 우키요에 같은 조님 문화 우리 요거의 옆에 페이지에 그림과 이제 지도로 상킹고타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나왔었죠. 조님 문화가 에도 막부에서 유행했다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쇄국 정책을 실시했어. 하지만 네덜란드 상인만을 위해서 데지마라는 섬을 만들어줬고 나가사키를 통해서만 조금만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다. 기억나시죠?
자, 이거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에도막부임을 알아라 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정작 답은 5번이죠.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이니까. 헤이안 시대는 막부라는 이름이 없고 여기는 막부라고 했으니까 아, 제일 처음 막부가 나오겠네 라고 머리만 굴려봐도 아마 답을 5번으로 좀 높은 확률을 가지고 찍었을 텐데 조금 그냥 뭐지 이러고 그냥 찍은 친구도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해서 정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요. 선생님 목소리 조금 배속을 느리게 하던지 멈춰놓고 여러분들 문제를 쓰시거나 또 1번은 왜 답이고 2번은 왜 답이 아니고 3번은 왜 답이 아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모두의 답에 해당되는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대충 하지 마시고요. 모르고 알고를 꼭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오답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